지난 경기에서 쿨루세프스키가 정말 오랜만에 복귀를 했죠. 한 달가량 부상을 당했었고, 그리고 이제 복귀를 할 시점이 됐다. 계속 이제 뭐 지지난주부터 얘기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있었던 리버풀전에 쿨루세프스키가 복귀를 했는데, 경기에 들어오자마자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콘테 감독이 쿨루세프스키의 복귀를 원했는가, 이것을 이제 쿨루세프스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쿨루세프스키의 그 존재는 토트넘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일단 쿨루세프스키가 찬스 메이킹이 아주 뛰어난 선수죠. 지난 시즌에 어떤 기록이 있었냐, 토트넘이 공격할 때 가장 유의미한 공격 찬스를 만들어주는 선수였습니다. 득점에 관여한 횟수, 쿨루세프스키가 90분당 0.96회, 그 다음이 모우라 케인인데, 모우라 케인과 비교해서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슈팅 관여 횟수, 손흥민 선수가 90분당 4.04회, 쿨루세프스키가 3.64회, 박스 안으로 패스를 성공시킨 횟수, 쿨루세프스키가 90분당 1.71회. 그러니까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쿨루세프스키가 토트넘이 공격할 때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지는 선수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단 토트넘의 가장 큰 공격적인 문제점은 공격 라인에서의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 라인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의 창의성도 다소 부족한 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뭐 박스 안에 케인, 손흥민 들어가 있는 건 좋은데 이 선수들에게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쿨루세프스키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장면들을 만들어냅니다. 케인이 침투에 들어가고 쿨루세프스키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케인에게 패스, 그리고 이렇게 케인한테 박스 안에서 정확하게 패스가 도달만 하면 정말 케인이 예술적인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사실은 어려운 장면이었거든요. 코나테가 케인에게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슈팅 타이밍이 조금만 늦었어도 코나테에게 막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케인이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처리를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죠. 이제 이런 것처럼 어쨌든 이 케인이라는 선수는 득점을 하는데 너무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박스 안에서 찬스만 만들어주면 득점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손흥민이나 케인에게 찬스를 만들어줄 선수가 없어서 문제였는데, 이게 쿨루세프스키가 오자마자 문제가 풀리더라. 그만큼 이 쿨루세프스키의 이 패스 능력, 요게 지금 토트넘에게 정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쿨루세프스키가 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일단 이 쿨루세프스키의 장점은 오프 더 볼 플레이가 매우 좋은 선수입니다. 사실 쿨루세프스키도 시즌 초반에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히샬리송이 쿨루세프스키 대신 선발로 출전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히샬리송이 나왔을 때 쿨루세프스키에 비해서 저돌적인 플레이나 스피드나 이런 거는 분명히 좋은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빠른 선수가 공간 침투에 훨씬 더 유리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쿨루세프스키보다 이 히샬리송의 공간 침투가 그렇게 위협적이지가 않았거든요. 어떤 게 있느냐, 쿨루세프스키는 이 오프 더 볼 플레이가 아주 지능적입니다. 일단 토트넘의 가장 큰 전략은 케인이 내려와서 볼을 받고,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전방으로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가고 케인이 패스를 넣어준다, 이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경기를 보면요, 케인이 내려왔을 때 모든 팀들이 다 알아요. 케인이 볼을 받으면 손흥민이 뛰어들어갈 때 좋은 패스가 들어간다, 이걸 다들 알아서 케인을 강하게 압박을 하죠. 근데 여기서 쿨루세프스키가 움직여주면서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니까 케인에게 붙어있는 압박이 분산되거나, 아니면 쿨루세프스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끌고 움직이니까 케인에게 붙어있는 선수가 순간적으로 사라지거나, 이런 장면도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공간 침투가 위협적이란 건 다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쿨루세프스키가 공간으로 열심히 침투에 들어가면서 수비수를 끌어당기고, 이때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발생한다. 이 장면 보시면요, 토트넘이 역습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쿨루세프스키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냐, 케인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케인을 마크해야 되는 수비수가 케인을 따라가게 되면 쿨루세프스키한테 너무나 큰 공간을 허용하니까 섣부르게 케인을 막으러 올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 상대 수비수가 올라가지 못하면서 케인에게 다소 여유로운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특히나 쿨루세프스키가 있었던 공간, 이 지역에 공간이 생기면서 케인에게 패스가 나가게 되면
케인이 조금 더 편안하게 볼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다음 장면 보시면요,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끌고 들어가니까 케인이 볼을 받을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형성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케인이 여유롭게 볼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는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뒤로 물러서게 만드니까 어떤 장면이 나오냐,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보면 상대의 수비 라인이 순간적으로 내려가면서 오프사이드 라인이 무너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보다 앞서서 뛰어나가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쿨루셉스키가 또 아주 지능적으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요. 손흥민 선수가 왼쪽에 있으니까 자기가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면서 수비수들을 반대편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쪽에 아주 넓은 공간이 생기고, 여기서 손흥민이 침투에 들어갈 때 케인의 정확한 패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쿨루셉스키의 움직임 때문에 케인에게도 공간이 나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도 공간이 나면서 손흥민이 볼을 받아서 득점으로 만들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팅에도 이 쿨루셉스키의 움직임이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어떤 영향이냐, 이 장면 보세요. 케인이 볼을 받을 때 앞선에서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 쿨루셉스키가 앞으로 뛰어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죠. 쿨루셉스키가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손흥민을 막는 걸 선택하면 쿨루셉스키한테 공간이 생기니까 쿨루셉스키 때문에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근데 이 다음 장면 보면 확실히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상대 팀 수비수들이 앞으로 나와서 손흥민을 견제하지 않고 있죠. 뒤로 물러서다 보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붙어있는 수비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케인이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손흥민 선수에게 수비수가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다소 편안하게 손흥민 선수가 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박스 앞에서 손흥민 선수가 여유롭게 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을 만한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뭐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때 쿨루셉스키가 수비를 끌어내면서 뛰어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쿨루셉스키가 반대로 뛰어들어가면서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면 손흥민이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을 만한 기회도 더 많이 찾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흥민과 케인 뿐만 아니라 오른쪽 윙백으로 출전하는 선수에게도 쿨루셉스키 때문에 공간이 생겨요. 이 장면이 쿨루셉스키가 아주 영리한 오프 더 볼 플레이를 가져가는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쿨루셉스키가 앞으로 뛰어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앞으로 쿨루셉스키가 뛰어나가다가 앞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앞선에 도어티가 뛰어들어가고 있는 것을 쿨루셉스키가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쿨루셉스키가 앞으로 뛰어나간다면 상대 수비도 뒤로 물러나면서 도어티가 뛰어들어갈 만한 공간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뛰어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갑자기 살짝 내려오는 선택을 해요. 그래서 상대 수비수가 자신을 따라오도록 만들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면 순간적으로 쿨루셉스키가 멈춰 있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가 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쿨루셉스키를 막기 위해서 살짝 앞으로 뛰어나가야 되는 상황이 나오죠. 이제 그렇게 되면 반대편에 뛰어들어가고 있던 도어티가 공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어티가 뛰어들어가니까 이 타이밍에 맞춰서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뛰어들어가는 도어티가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만 봐도 쿨루셉스키의 지능적인 플레이가 케인에게도 도움을 주고 손흥민에게도 도움을 주고 심지어 오른쪽 윙백에게도 도움을 줘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쿨루셉스키의 복귀가 토트넘에게 정말 절실했던 거고,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의 이 오른쪽 라인의 공격 전개 능력이 매우 떨어지죠. 특히나 크로스가 오른쪽에서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최근에 뭐 토트넘이 너무 크로스를 많이 올리는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크로스가 올라올 때 어떤 방향에서 올라오냐, 거의 100% 왼쪽 측면, 페리치나 손흥민 혹은 세세뇽, 이 선수들이 있는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오고 공격이 전개되지 오른쪽 라인에서는 거의 공격이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런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나온다 라고 하면 토트넘의 공격 방향이 매우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즌 초반에 이런 장면들이 나왔던 거죠. 쿨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빠질 때 에메르송 로얄이 중앙으로 침투해 들어가면서 수비수들을 중앙으로 모여들게 만들고, 이때 쿨루셉스키가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면서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세세뇽에게 정확하게 크로스. 여기서 이제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를 받아서 세세뇽의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처럼 페리시치와 손흥민, 그 두 선수가 있는 왼쪽 측면뿐만 아니라 오른쪽 측면에서도 쿨루셉스키를 통한 크로스가 올라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토트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